안녕하십니까. 제로원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6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7시 47분입니다.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C++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제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C++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려면 C++ 20에 도입된 컨셉트의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컨셉트 개념을 모르고 C++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논한다면 곱셈을 모르고 나눗셈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C++ 컨셉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물 건너갑니다. 거의 어렵습니다. 이건 저희 한글 채널인데요. 이 링크를 누르면 저희 영어 채널로 들어오고요. 이 채널에서 C++ 20 스탠다드 컨셉트 그래갖고 제가 컨셉트에 대한 동영상만 모아놓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12개의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 12개의 동영상은 전적으로 C++ 20에 도입된 컨셉트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4년 전에 촬영했는데요. 날짜를 보면 2019년 9월 16일 날 촬영했습니다. 이거 촬영할 때만 해도 C++ 컨셉트가 구현된 컴파일러가 별로 없었는데요. 이 C++ 컨셉트를 확실히 배우고 나면 C++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뒤로 돌아가고요. 이 링크를 다시 누르면 저희 한글 채널 오는데요. 저희 한글 채널에서도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여기에 C++ 17, 20, 23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 해갖고 187개의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이 플레이리스트에서도 제가 C++ 20 컨셉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드립니다. 여기 찾아보면 C++ 컨셉에 대한 설명이 많을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auto R value reference, auto L value reference 이런 것부터 해갖고 if context for, fold expression 이런 것부터 해갖고 여기에 있네요. C++ 20 컨셉트 이렇게 해갖고 최신 C++에 대한 동영상을 여기서 많이 촬영했습니다. 이런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C++ 20에 들어있는 컨셉트를 배우시면 C++ 펑셔널 프로그래밍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C++ 컨셉트에 대한 개념이 없이 C++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 설명하는 거는요. 곱셈을 모르는 사람한테 나눗셈을 설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혀 쓰잘데없는 겁니다. 컨셉트 도입 없이 C++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얘기하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겁니다. 다시 제 채널로 넘어왔는데요. 아래로 내려가시고 미분기약, 텐서 이 재생 목록을 눌러보면요.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003 다이에딕스 2고요. 이 동영상에 계속 이어 촬영합니다. 더보기를 누르고 다운로드 커런트 비디오 소스 코드 이 링크를 누릅니다.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004 폴더를 복사해서 저 폴더에 붙여넣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 Geometry, Tensor, Calculus 004 폴더를 선택하고요. 이 버튼을 누르고 functional.cpp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Ctrl B하고 이 웰컴 창은 닫습니다. 제가 여기에 링크를 붙여 놓는데요. 여기에 올라가 보면 Before Filming Video, After Filming Video 그래갖고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는 이 버전 CPP Extension 2023 11월 6일 버전을 사용할 거고요. 동영상 촬영하고 난 뒤에 제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해서 다시 업로드 할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을 여러 번 기기에서 테스트 해보려면 이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요. 동영상을 촬영한 후에는 제가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 PDF를 끌어다 넣습니다. 이 PDF는 벡터 어널리시스 세컨드 에디션이고요. 이 책에서
87페이지 87페이지였어요. 챕터 4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이 섹션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문제 4.34 Give a possible definition of grade B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B가 스칼라 함수가 아니고요. 3차원 벡터입니다. 3차원 벡터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취하는데요. 이렇게 벡터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취하게 되면 이런 이상야릇한 개체가 나오는데 이런 개체를 다이에딕 이렇게 말하고요. 다이에딕은 2차원 텐서입니다. 영어로는 second order tensor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II, IJ 이런 거는 유니트 다이에드라고 부르고요. 이게 전체 성분이 9개입니다. 9개. 여기 보면 is called dyadic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JJ, KJ, KK 이런 거는 유니트 다이에드라 부르고 다이에드의 스칼라 곱에다가 섬, 합으로 이루어진 이런 거를요 다이에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2차원 텐서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이 다이에딕을 구현합니다. 여기서 좀 더 내려가 보면 4.35 여기에서 이 P는 다이에딕이고요. A는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벡터 A와 다이에딕 P 사이에 다트 프로덕트를 정의합니다. 이렇게 다트 프로덕트를 정의하게 되면 벡터 A와 다이에딕 P와 다트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이 값은 다시 3차원 벡터가 나옵니다. 벡터는 텐서 캘큘러스에서 1차원 텐서 또는 퍼스트 오더 텐서라 부르고요. 다이에딕은 2차원 텐서라고 부릅니다. 벡터와 다이에딕을 다트 프로덕트 하면 다시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 이거를 C++로 정의하는데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합니다. 제가 이거를 나란히 나타냈고요. 여기에서 네임스페이스 CPG Numerical Analysis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열고요. End of 네임스페이스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 보면 89페이지에 문제 4.37이 있고요. 이 문제를 예로 풀어봅니다. void 페이지 89 problem 437 여기서 이 C번을 계산해 봅니다. C번요. 그래서 C 이렇게 하고요. int main 하고 이 함수를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PDF 북은 위에서 Books for Differential Geometry and Tensor Calculus 이 링크를 컨트롤 클릭하면 이 PDF 북이 들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제가 이 부분은 붙여놓고요. 함수를 만드는데요. 템플레이트 BCTR 3D functor 3C고요. BCTR 3D type 그 다음에 dyadic functor 3C 하고요. dyadic type 이렇게 두 템플레이트 파라미터를 선언했고요. 오로 오퍼레이터 이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정의하는데요. del RT 이거는 특별한 연산자입니다. del 죄송합니다. 이거는 필요 없고요. 여기에서 B는 벡터입니다. 이 BCTR3D 펑터 C는 엘리먼트가 3개의 파라미터를 받는 벡터입니다. 벡터요. 벡터인데 각 엘리먼트가 XYZ 3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그리고 no except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면요. 4.34 여기에서요. 이 벡터 B가 이 벡터 B입니다.
이 벡터 B의 B1 성분을 끌어내는데요. 이렇게 끌어냅니다. 오토 B1은 B의 fx 이렇게 하면 벡터 B의 B1 성분을 끌어냅니다. 오로 B1 over dx B1 over dy B1 over dz 이렇게 해서요. 이게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입니다. 여기에다가 B1 이렇게 연산하면요.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취하게 되고 이 그레디언트는요. B1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B1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B1을 Z에 대해서 편미분한 열입니다. 열의 성분을 B1 dx, B1 dy, B1 dz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B2고요. fy 이렇게 되고요.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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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이거는 fy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는 B3고 FZ이고요.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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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3 이거는 FZ 이렇게 계산합니다. 우리가 이 B1, B2, B3는 벡터 B의 I, J, K 성분인데 이 성분 자체가 함수입니다. 함수에다가 될 연산자를 취하면 그레디언트가 되고요. B1 dx, B1 dy, B1 dz 이런 개체는 모두 함수로 연산됩니다. 이렇게 함수를 받아서 함수를 리턴할 수 있는 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입니다.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B 이 연산 결과는 다이에딕스고요. 이거를 다이에딕스로 리턴합니다. 리턴하는데 create dyadic 이렇게 하고요. 여기 순서를 잘 봐야 합니다. B1 over dx, B2 over dx, B3 over dx 그래서 B1 dx, B2 dx, B3 dx 이렇게 되고요. 이걸 좀 늘리고 이거를 복사해서요. 여기다 붙여놓고 이번에는 dy, dy, dy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했어요. 붙여놓고 dz, dz, dz 이렇게 해서 다이에딕을 만들어서 그 다이에딕을 리턴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B1 over dx, B1 over dy, B1 over dz 이렇게 B1 over dx, B1 over dy, B1 over dz 이 경우에는 B3 over dx, B3 over dy, B3 over dz, B3 over dx, B3 over dy, B3 over dz 이렇게 갖고 다이에딕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조금 더 스크롤 해보면요. 88페이지에 문제 4.35가 있고요. A는 벡터이고 P는 다이에딕입니다. 벡터 A와 다이에딕 P의 다트 프로덕트를 취하게 되면 결과는 벡터가 나옵니다. 벡터 A와 다이에딕 P를 다트 프로덕트 하면 이 결과는 새로운 벡터입니다. 지금부터 이거를 구현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복사해서 넣고요. 템플레이트 BCTR 3D 펑터 3C고요. BCTR 3D 타입 그 다음에 다이에딕 펑터 3C고요. 다이에딕 타입 두 개의 템플레이트 파라미터를 만들었고
리턴 타입은 오로이고 연산자는 에스터리스크 별표를 사용하는데요. 앞에 오는 게 벡터 A이고 뒤에 오는 게 다이에딕 D인데 제가 포워딩 레퍼런스를 사용합니다. No except 위에서도 포워딩 레퍼런스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컬리 브레이스를 열고 제가 이걸 좀 확대하겠습니다. 벡터 A에서 A1, A2, A3를 각각 뽑아내는데요. 오로 A1, A2, A3, A 이렇게 하면 벡터 A에서 각각 A1, A2, A3 성분을 뽑아내고요. 오로 A11, A12, A13 한 번 더 복사해서요. 붙여넣고 A21, A22, A23 한 번 더 붙여넣고요. A31, A32, A33 이 경우에는 D에서 성분을 뽑아내는데 직접 뽑아낼 수는 없고요. 데이터라는 멤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11, A12, A13, A31, A32, A33은 다이에딕 P의 성분입니다. 다이에딕 P의 성분이 A11, A12, A13, A21, A22 등등입니다. 그래서 다 뽑아냈고요. 여기에서 A.P의 I 성분이요. 요건데 요거를 새로운 함수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오로 fx는 A1, A2, A3을 캡처하고요. A11, A21, A31 왜냐하면 A11, A21, A31 성분을 뽑아냈고요. 꺽쇠하고 std floating point type 이렇게요. 그 다음에 type x, type y, type z 새로운 람다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미콜론 잊으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리턴을 하는데 A1에다가 곱하기 A11 더하기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A2 곱하기 A21 더하기 A3 곱하기 A31 이렇게 해서 리턴을 하는데 아직 덜 만들었습니다. 일단 복사해 놓고요. 이거를 좀 내어쓰고 이거는 FY이고요. J 성분이 이 J 성분이 A12, A22, A32 그래서 A12, A22, A32 이렇게 됐고요. A12, A22, A32 다시 한번 복사하고요. 붙여넣고 이거는 FZ이고요. FZ은 K 성분입니다. 그래서 A13, A23, A33, A13, A23, A33 여기에서도 A13, A23, A33 이렇게 되고요. 이거 아직 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좀 늘리고요. A1, A11, A2, A21 이런 거는 다 함수입니다. 그래서 X, Y, Z 이 파라미터 X, Y, J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이 자체가 함수이기 때문에 일단 값으로 변환해서 계산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값으로 내부에서는 연산을 해줘야 합니다. 줄바꿈 하고요. 여기서도 줄바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고 좀 이쁘게 줄바꿈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fx라는 새로운 람다 함수를 만들었고요. fy라는 새로운 람다 함수를 만들었고 fz라는 새로운 람다 함수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벡터를 리턴해야 합니다. return create bctr3d fx, fy, fz 이렇게 해서 fx는 i 성분, fy는 j 성분, fz는 k 성분을 새로 만든 겁니다. 컴포넌트가 각각 함수인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서 리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파라미터를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파라미터가 A는 벡터이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 D는 다이에딕, 여기에서 P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벡터와 다이에딕 P를 받아서 이 연산자는 다트 프로덕트 연산자입니다. 결과는 벡터입니다. 이거는 벡터입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여기에서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일단 빌드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클랭 컴파일러가 가장 불안정하니까 클랭 컴파일러에서 빌드가 되면 다른 컴파일러에서도 다 빌드 됩니다. 클랭 std c++20 functional.cpp ltbb12 oc.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하고요. 일단 빌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좀 스크롤 하면요. 문제 4.37 이 문제가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여기에 붙여 넣는데요. 89페이지 문제 4.37 12번을 풉니다. b del a 이 문제를 풉니다. 여기에 보면 C의 정답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결과는 벡터입니다. 위로 올라가서요. 이제 벡터 A와 벡터 B 두 벡터를 정의하는데요. 오로 A는 CNA, create, bctr3d 이거는 함수입니다. 함수이고요. 오로 x, 오로 y, 오로 z 이렇게 하고요. A의 I 컴포넌트는 EY, Z이고요. return E 곱하기 Y 곱하기 Z 이거는 I 성분이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J 성분 마이너스 X의 제곱 Y고요. 마이너스 X 곱하기 X 곱하기 Y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끝에 콤마는 지우고요. 이거는 K 성분인데 X 곱하기 Z의 제곱입니다. X 곱하기 Z의 제곱 이렇게 해서 벡터 A를 정의했는데요. 이번에는 벡터 B를 정의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벡터 B를 복사해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칸을 좀 줄이겠습니다. 공백을 좀 줄이려고요.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벡터 A와 벡터 B를 정의했고요. 이 벡터 B는 이 벡터입니다. 여기에서 A 다트 델 A는 여기에서 보면요. B 다트 델 A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오토 D는 델 R에다가 이 파이프 연산자를 사용하고요. A를 제공하면 우리가 그레디언트 A 이거는 결과가 다이애딕이고요. 이 연산자는 우리가 여기에서 정의한 이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벡터를 받아서 델 연산자에다가 파이프 연산자를 적용하면 리턴 값이 다이애딕 또는 세컨드 오더 텐서가 리턴됩니다.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O로 델 A는 B 다트 D 이거랑 동일한데요. 이렇게 해도 되고 한 번에 해도 되는데 D 자리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 괄호를 사용해 줘야 합니다. 연산 순서 때문에요. 이거는 이 연산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B 다트 델 A는 B 다트 델 A와 같습니다. 결과가 같기 때문에 델 R에다 파이프 A를 하면 그레드 A 이게 연산이 되고요. 이 에스터리스크는 다트 프로덕트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서요. 이 10번의 답이 이건데요. 이거를 타이핑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있는 BDA는 여기 책에 있는 값입니다. 2y z의 제곱 빼기 2xy의 제곱 2y z의 제곱 빼기 2xy 제곱 이게 I 성분이고요. 마이너스 2x의 3승 y 더하기 x의 제곱 yz 이게 j 성분이고요. x의 제곱 z의 제곱 빼기 2x의 제곱 yz x의 제곱 z의 제곱 빼기 2x의 제곱 yz 이거 타이핑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니까 제가 미리 타이핑 해놨었고요. 이거는 책에 나온 값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두 결과를 비교해 보기 위해 O로 X는 제가 아무런 값을 넣습니다. O로 Y는 2.0, O로 Z는 3.0 이 값은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std cout 여기서 델 A는 우리가 계산한 값이고요. 여기다가 x, y, j 이렇게 하고요. 델 A에다가 이 결과는 벡터이기 때문에 x, y, z, cpg, and l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를 출력해 보고요. 이번에는 BDA 이 BDA는 책에서 나온 답입니다. 이거는 my 제가 계산한 거고요. 이거는 BK 책에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std cout 이렇게 하고요. 앞에서 계산한 이 D는요 다이애딕입니다. 여기서 D 값도 출력해 보는데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거는 다이애딕 D고요. D인데 이렇게 호출 못해요. 왜 이렇게 호출 못하냐 그러면 제가 이 연산자를 없애버렸어요. 대신에 get이라는
멤버 함수를 호출해야 돼요. 제가 여기에 뭐 빠뜨렸나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는데요. 제가 이거를 좀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한 후에 다시 빌드 합니다. cls c 해보면요. del a는 우리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거고요. bk 이거는 책에 나온 정답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계산한 d는 dyadic이고 그 엘리먼트의 값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11 0이고요. 12 마이너스하고 13 9고 21 이렇게 각각 엘리먼트가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고요. 이번에 이거를 L로 쓰고요. 여기에 칸을 한 칸 줄이고 이 값을 이렇게 아무렇게 바꿔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2.7 아무렇게 값을 바꿨고요. 다시 한번 빌드 해봅니다. 값이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cls c 해보면요. 우리가 계산한 것과 책에서 계산한 값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 그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개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앞에서 보셨겠지만 여기서 이 벡터 b는요. 엘리먼트가 함수입니다. 이 벡터 b를 정의할 때 키워드 오토를 사용했는데요. 이 오토가 괴물입니다. 괴물. 통제가 안 돼요. C++ 20 이전에는 이 오토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C++ 20의 컨셉트가 도입되면서 이 오토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여기에 사용된 BCTR3D 펑터 3C 이거는 컨셉트고요. 이 파라미터 B를 조절을 해요. 제어를 해요. 통제를 해요. 통제가 안 되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불가능해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함수를 받아서 함수를 리턴하면 되는데 그 개념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컨셉트가 없으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컨셉트가 없을 때 C++ 17에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면 스피넷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스피넷 기능만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어요. C++에서 이제 오토를 제어할 수 있고 모든 데이터 타입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런 컨셉트예요. 여기 아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컨셉트를 이용해서 이 D의 속박 조건을 구속시키는 거예요. 이런 컨셉트가 없으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처음 시작할 때 컨셉트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잖아요. 제 한글 채널에서는 이 플레이리스트에 C++ 17, 20, 23 여기에서 컨셉트를 설명하고요. 더 자세하게 배우려면 이 링크를 눌러서 저 영어 채널로 이동하시고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컨셉트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여러 번 시도해 봤었는데요. C++ 17에서는 거의 통제가 안 됐어요. 제가 이 시리즈를 촬영한 게 2019년인데요. 이때 컨셉트가 지원되는 컴파일러가 몇 개 없었어요. C++ 20이 릴리즈 되기 전에 저는 컨셉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알았고요. 그래서 C++ 컴파일러의 컨셉트가 구현되자마자 테스트 해본 거예요. 공부해 본 거고. 컨셉트가 있으면 C++ 프로그래밍 엄청 쉬워지고 엄청 강력해진다. 파이썬 그런 거는 C++의 컨셉트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 상대가 안 됩니다. 컨셉트 배우세요.